저기 가정에서는 그 많이 드십니까? 네,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아, 네, 일주일에 몇 번 정도나 드십니까? 일주일에 한 3번 정도요. 아유, 많이 드시네요. 예, 예. 예. 옛날에 그 염산 파동 이렇게 막 나고 그랬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들어본 적은 있는데 지금 기억은 안 나네요. 아, 네. 네. 아유.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일본, 중국, 유럽 등 전 세계인들이 술안주와 밥반찬, 김밥용 식재료로 1년 내내 애용하는 식용김. 밥상 위에 감초라 불리는 이 김이 최근 몇 년 사이 듣기만 해도 끔찍스러운 염산 파동으로 밥상을 차리는 주부님들의 고민거리로 등장했습니다. 손님이 즐겨 먹는 이 김을 식탁 위에 올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웃자면 좋노 하고 단식을 늘어놓는 경상도 식당 주인 아주머니의 푸념처럼 요즘 식당가에서도 우리 전통김이 입초시에 오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대략 김을 일주일에 몇 번 정도나 드십니까? 이 시간에는 김을 즐겨 드시는 시민들과 생산 현장을 돌아보며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 정도나 김 드세요? 뭐 매일 먹다시피 하고. 그렇게 좋아하세요? 네. 네. 김 중에서는 제가 좀 감태 이런 거 좋아하는데 여기 좀 우리 그 고향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감기가 쉽지 않아요? 예. 네. 고향이 어디신데요? 서산입니다. 아, 서산이요. 김. 손 두고 있어요. 구경하세요. 따끈따끈한 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김 취재 나왔는데 김 좋아하세요? 아, 네, 좋아하죠. 많이. 밥 반찬으로도 좋아하시고요. 아, 그럼요. 애들이 있어서 네. 김을 많이 먹어요. 아, 그렇구나. 네. 김 일주일에 몇 번 정도나 드십니까? 애들 때문에 뭐 거의 몇 끼는 아니고 매일 먹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구나. 정말 좋아하시네요. 네, 이 식당에 오니까 김을 무한 리필 이렇게 하고 계신데 그 특별한 무슨 연유라도 있으세요? 저희는 무한리필 그거는 그 손님들이 좋아하시면 더 편안하게 드시라는 뜻에서 갖다 드시게 이렇게 해놨잖아요. 사용량 만만치 않죠? 굉장히 많으시죠? 그렇죠. 얼마나 사용하세요? 하루에 보통 한 2톤 정도. 예약 빼고는 보편적으로 한 저희 쓰는 게 한 2톤 되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억하십니까? 김 양식 어민들 중 일부가 김 생산성 증대와 잡점을 제거를 위해 공업용 염산을 바닷물과 1:20의 비율로 희석해 약재로 사용하다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당한 김 양식장 염산 파동 사건을 듣는데 그때 뉴스를 들으신 많은 시청자분들이 분노하셨지요. 사람이 먹는 김에다 공업용 염산을 사용한다고요. 그 후 신문사와 소비자 단체에서 갑론을박하는 목소리들이 흘러나오다 지금은 흐지부지 소비자들에게마저 잊혀져가는 사건이 되고 말았는데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선 염산 판매업자 검거 소식을 전한 국내 신문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용 금지 무기염산 김 양식장에 유통한 판매책 적발 2011년 4월 14일 유시스 보도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염산 불법 사용 김 양식업자 검거 2015년 4월 18일 아시아 유수통신 보도 무면허 김 양식장에 공업용 염산 사용업자 검거 2016년 3월 18일 전북 도민일보 보도 여수 해경 김 양식장 무기산 사용 강력 단속 2016년 11월 29일 전남 인터넷신문 보도 여수 해경 김 양식장 무기염산 유통사범 검거 2016년 12월 5일 여수 해경 공표 평택 해경 무기산 염산 불법 판매업자 검거 2017년 2월 9일 평택 해경 공표 부산 양도경찰서 김 양식장에서 압수한 염산 공개 2017년 3월 2일 부산 양도경찰서 공표 군산경찰서 김 양식장 염산 불법 보관업자 붙잡아 2017년 3월 4일
포토뉴스 국제뉴스 보도.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지난 2011년부터 국내 중앙 일간지와 지방 일간지들이 공업용 염산 판매 책임자나 염산을 사용한 김양식 어민들 검거 사건을 보도하고 있었는데도 2017년에 들어와서는 공업용 염산을 사용하다 검거된 김양식 어민들의 수가 줄어들기는커녕 왜 더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김양식 어촌을 취재한 기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동익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김양식 어민 검거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실정법과 정부 대책의 맹점 때문입니다. 실정법의 맹점이라고요? 네, 실정법과 정부가 권장하는 대로 유기산을 사용하면 산도가 낮아서 노동력과 유기산 구입 비용만 낭비하는 셈이 되니까 우리 어민들은 과거 방식대로 무기산 염산을 사용해서 김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방식대로라니요. 그럼 옛날부터 공업용 염산을 계속 김양식에 사용했다는 말씀이세요? 네, 일부 어민들은 잘 모르고 계시겠지만 사실 7, 80년대부터 무기산 염산, 즉 공업용 염산을 사용해서 우리 어민들은 김을 양식해 왔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네, 그때는 우리 정부가 김양식 어민에 대한 정부 대책이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무기산 염산을 사용해서 김양식을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럼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전문 용어의 개념부터 정리한 뒤 다음 얘기로 넘어가시죠. 예. 정부가 권하는 유기산은 뭐고 또 어민들이 옛날부터 사용해 왔다는 무기산은 무엇입니까? 유기산은 한마디로 말해서 식초나 구연산 같이 신맛이 나는 유기화물을 갖다가 유기산이라 하고, 무기산은 광물이나 바닷물에서 추출해내는 산을 무기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김양식 어민들이 사용하는 공업용 산은 무기산입니까? 유기산입니까? 어민들이 사용하는 산은 광물계나 바닷물 쪽에서 추출해내는 산이기 때문에 무기산입니다. 이제 유기산과 무기산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김을 양식하는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을 해줄 테니까 유기산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정부가 권장하는 대로 유기산을 사용하면 참 좋은데, 유기산은 산도가 낮아서 오히려 김양식장에다가 이물질이나 잡초물이 자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어민들이 기대하고 희망하는 김정산에는 아무 효용이 없습니다. 노동력만 낭비하고요. 그래서 우리 어민들이 그 파도가 몰아치고 맹추위가 몰아치는 한겨울에 바다에 나가서 그 매캐한 염산을 바닷물에 1:20의 비율로 풀어가지고 그 푸른 희석액에다가 바다에 깔아놓은 김발들을 거두어 들여가지고 한 3분이나 5분 정도 담가놨다가 다시 바다에 풀면서 목숨을 건 사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김양식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공업용 염산을 계속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부도 그걸 그대로 방치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좀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시키는 대로 그 유기산을 사용할 것 같으면 오히려 약재의 효능은커녕 거름을 주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어민들은 유기산의 산도를 좀 높여서 약재의 효능이 나타나게끔 하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실정법을 개정해 정책을 바꿔달라는 것이 어촌과 어민들의 바람입니다.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무기산을 대체 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유기산 산성 도수를 높여달라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잘 이해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유기산 희석 도수를 높일 수가 없다면은 염산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는 그것이 둘째 요구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어민들도 염산을 취급할 수 있도록 법을 좀 개정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국회와 정부에다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어민들은 왜 잡혀가는 겁니까? 예, 거기서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민들이 현재 잡혀가는 것은 김 양식장에다 공업용 염산을 사용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 염산을 취급하는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가 그 염산을 취급하는 데서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김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공업용 그 염산이 사람 몸에는 무해하다고 보십니까? 예, 현재 지금 연구 결과로는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시중에서 파는 김들고 조사를 다 하고 몇 차례 그 분석을 해도 염산이 현재 우리 마른 김에 남아있다는 증거나 이런 보고는 없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나 김양식 어민들은 공업용 염산을 사용해 양식한 김이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하지만 우리 주부들의 입장에서는 왠지 속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 개운찮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옛날 방식처럼 다소 생산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유기산이나 무기산 그 어느 것도 사용하지 않고 양식되거나 채취된 청정김을 밥상 위에 올리고 싶은 것이 주부님들의 한결같은 마음이겠지요. 이런 주부님들의 소망을 구현하듯 유기산이나 무기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하루 두 번씩 밀려왔다 밀려가는 밀물과 썰물 그리고 천연의 햇볕과 해풍만을 이용해 김을 양식하는 국내 최대 지주식 김양식장이 전북 고창군 해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럼 지금 그곳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전라북도 고창군 심원면 만돌리 1만 개의 굴뚝이 하늘을 향해 돌출되는 큰 마을이 될 것이라는 전설이 구전되고 있는 만돌마을. 이 마을로 들어가서 계명산 해변으로 나가면 풍차와 바람개비가 이국적 정취를 풍기며 느리게 돌아가는 서해 바람공원 좌측으로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아득하게 뻗어나가는 소나무숲 방풍림과 모래막이 방죽이 이어진다. 돌아서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수평선 끝까지 뻗어나가는 만돌 갯벌이 펼쳐지고 희끄무레한 물안개 속으로 변산반도와 두 개의 섬이 나타난다. 그중 작은 섬은 한자로 쓰면 죽도라 부르고 우리말로 풀어서 쓰면 대나무섬이다. 그 옆에 조금 더 크게 보이는 섬은 대죽도다. 구글어스가 상공에서 위성으로 찍은 지도를 보면 대섬과 큰 대섬 옆에 수십만 평의 지주식 김양식장이 들어서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곳이 바로 전라북도 고창군 심원면 만돌갯벌 지주식 김양식장이다.
이곳 만돌마을에서 태어나 40여 년간 지주식 김양식을 해온 한인석 씨는 손수 경운기를 몰아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다 주었다. 한인석 씨는 김 양식장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양식장을 한 바퀴 둘러보고 왔다. 우리보다 일찍 양식장에 도착한 마을 어민들은 마침 오전 새참을 먹는 시간이라 캔맥주와 어묵으로 시장기와 추위를 달래고 있었다. 지주에 매달린 그물에서 살랑살랑 해풍에 건조되고 있는 채취 직전의 김은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다. 혜경 씨는 어린 시절 김을 채취하러 나와 그물에 걸린 낙지를 잡아먹은 일화를 옛날 이야기처럼 늘어놓는다. 우리 전국에서 국내로 보면은 이 지주식이요. 이 말떡박아서 이 하는 것. 이 지주식이 유일하게 얘가 가장 지금 많이 오고 있어요. 일도 태양 건조로 해가지고 자연 건조 시켜가지고 바로 모든 것을 다 재우고 이것을 자연 그냥 그대로 이거는 이 김을 가온 거래요. 보고 또 보아도 넓고 아득하기만 한 물 빠진 갯벌 위에서 오늘도 경운기 엔진 돌아가는 소리와 김 채치기 돌아가는 소리는 끊임없이 이어진다. 김 채치기를 따라오며 그물을 묶은 당김줄을 풀어주고 채취기가 지나가면 다시 줄을 당겨 묶어주는 어민들의 일손은 기계처럼 민첩하고 숙달되어 있다. 정말 힘이 무거네. 염색이야 같네. 염색이야. 부맛이 순서에 따라 먼저 채취된 김 자루는 경운기에 실려 마을 어귀 김 하역장으로 옮겨졌다. 혜경 씨가 초등학교 다닐 적만 해도 학교에 갔다 오면 부모님이 바다에서 따온 김을 긴발에 얇게 펴서 햇볕에다 직접 말려서 묶었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하역장으로 옮겨 큰 트럭에다 싣고 공장으로 달려가 기계로 건조시킨다고 했다. 김 가공 공장에 도착하자 어마어마한 물탱크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바다에서 따온 김은 세척 수조 속에서 1차, 2차, 3차 과정을 거치며 하루에 15톤씩 세척된다고 했다. 세척을 마친 김은 대형 플라스틱 이송관을 타고 선별실로 이동되어 다시 1차, 2차 선별을 거치며 모래와 조개 껍질 같은 이물질을 기계로 골라내는 과정이 이어졌다. 그 다음은 양식장에서 7, 8cm가량 자란 김들을 적당한 길이로 잘라주는 절단 과정이 이어진다. 그 과정이 끝나면 김은 다시 세척 탱크로 이송되었다. 잘게 썰어져 마지막 세척이 끝난 김은 숙성 탱크로 넘어갔다. 숙성 탱크 속에서 몇 시간 동안 숙성이 끝난 김은 다시 이송관을 타고 김발실로 이송되어 콘베어를 타고 끊임없이 돌아가는 김발 위에 한 장 크기로 얇게 펴져 다시 콘베어를 타고 전기 건조실로 들어갔다. 건조실에서 잘 건조된 김은 50장 단위로 모아져 다시 콘베어를 타고
고장대 앞으로 밀려 나왔다. 그러면 숙달된 기술자들에 의해 마지막 유감 검사가 이어지고 검사 과정에서 찢어지고 파손된 김이 선별되고 나면 김은 100장 한 톳 단위로 묶어져 박스에 담겨졌다. 그렇게 이어지는 김 생산 현장을 두루 돌아보고 나오니 바다에서 김이 양식되어 우리들의 밥상 위로 올라오는 과정이 한편의 영화처럼 눈앞에 스쳐간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이 추운 겨울바다에서 김을 키우고 있는 한인석 씨와 만돌마을 어민들에게 절로 고마운 생각이 들었고 오늘 하루는 참으로 유익하고 진귀한 모습을 본 뜻깊은 하루였다고 생각되었다.